굿모닝. 봄이 올 것 같다가 멈칫멈칫하는 것 같아요, 그죠? 봄이 그냥 확 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단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를 고르라면 뭐라고, 어떤 거를 고르시겠습니까? 저는요, 자유, freedom. 아니, 자유가 세상에 다인 것 같아. 따지고 보면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가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사실 그런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더 많은 자유를 갖기 위해서, 그죠? 돈에 대한 정의가 많이 있지만 저는 돈을 money is freedom, 돈은 자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돈을 있으면 조금 더 뭐를 선택할 때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며칠 전에 캐나다에 있는 제 아는 분이 이메일을 하나 받았대요. 직장으로부터. 오늘까지만 너는 일을 하는 거다. 내일 와서 짐을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주소지로 우리가 보내주겠다. 해고 통보를 그냥 이메일 하나로 그냥 끝 한 거죠. 되게 잔인하죠? 그런데요, 이거는 이제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그러니까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자유잖아요, 그죠? 되게 잔인하죠? 근데 그 거꾸로 해석하면은요, 이런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좀 쉽게 고용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쉽게 잘리기 때문에, 그런 잘린 사람이 많기 때문에 또 쉽게 직장도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밴쿠버 공항에, 그 대한항공에 이렇게 가면 연세가 이렇게 약간 헷갈리게 젊은 분 같기도 하고 연세 드신 분 같기도 하고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처음에 그분을 뵀을 때는 당연히 저보다는 나이가 어린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만으로 65이니까 정년퇴직을 할 나이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추측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거의 70이 넘으셨던가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았어요. 그분 말씀이 정년이 없답니다. 정년이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하고, 근데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해고하고 싶으면 해고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해고의 자유도 있고 근무할 자유도 있고, 그러니까 너는 이때까지만 일해라 라고 정해놓은 게, 그게 쉽게 얘기하면 정년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강제로 그런 거야. 넌 이때까지만 일해라. 근데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 훨씬 그 이후에도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좀 잔인하죠. 법으로 이때까지만 일해라. 그런데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곳에서는 물론 모든 직종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유니온이,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좀 강한 데는 해고가 미국, 캐나다도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는 훨씬 해고도 쉽고, 그리고 정년이 없는 직장도 되게 많고 그렇습니다. 그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당신이 월급 값을 못하면 나는 너를 해고할 자유가 있다, 그 얘기고, 또 그 월급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는 내가 월급 값을 하는 한 내가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런 거죠. 근데 그게 사실 정상 아닌가? 뭐 우리가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고 상점에서 물건 살 때 내가 돈을 지불하는데 이 지불한 만큼의 가치가 있으면 내가 사는 거고, 그죠? 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택을 못 받으면은 못 팔리는 거고, 또 이게 다른 데보다 가성비가 있으면 빨리 팔리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나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원리라는 게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당연히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그 자본주의에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 사회주의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공산주의 조금 더 너무 나간 개념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유럽이 사회주의적인 개념을 많이 갖고 있죠. 뭐 캐나다도 조금 그렇습니다. 미국에 비해서는. 그리고 극도로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언뜻 볼 때는 사회주의가 굉장히 그럴듯하고, 근데 결국 지나고 보면은 사회주의가 결국은 자본주의에 밀려서 지금 유럽이 미국에 많이 밀려 있잖아요. 예. 그런 생각이 저는 조금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나라 보면 이건 자본주의도 아닌 것이 사회주의도 아닌 것이 조금 헷갈립니다. 너무 이게 많아. 자유를 억압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년퇴임 이것도 사실 자유를 억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놓은 거. 그러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게 자유로운 거죠. 서로가 서로의 그러니까 원하는 거에 의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자본주의의 기본 이론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한 5년 차 정도 되는 한 30살 가까이 되신 선생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한 20년, 30년 근무하신 50대 후반, 뭐 60에 가까운 선생님이 계시다. 그럼 소비자는 어떤 사람을 더 원합니까? 대부분은 30대의 선생님을 더 원하죠. 그죠? 근데 실제로 보면 월급은 이 30대 선생님보다 60대 선생님이 적어도 1.5배 이상 되지 않나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건 자본주의 논리에 어긋나는 거죠.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소비자가 선택하는 사람이 나는 이 사람을 선택하겠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원해. 그럼 나는 돈을 더 내고 나는 이 사람을 선택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자본주의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자유형 사립학교를 가면 확실히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뭐 박사학위 가진 선생님들도 더러 계시고, 그래야만 선택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이게 모든 게 완전히 자유롭게 된 세상이 가장 경쟁력이 있고 가장 발전 속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병원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병원이 의료보험이 되긴 하지만 강남권에 있는 병원들은요, 의료보험이 안 되는 그런 그 진료 과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비싸. 그렇지 않으면은 의료보험 수가만 가지고는 병원이 유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이 있죠. 그 안에는. 심지어 뭐 인테리어까지도. 그게 사실 뭐 병원의 생명은 아니잖아요, 인테리어가. 근데 그런 것까지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뭐 간호사의 복장까지도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죠. 뭐 진료를 잘하는 건 그건 기본이고, 그러니까 발전을 하죠. 그러니까 무한 경쟁과 무한 자유가 있는 곳은 정말 진정한 발전을 이루더라. 우리나라 교육은 정말 심각한 것이, 교육 과정에서도 너의 생각을 물어보지 않잖아요. 네 생각은 어때? 내 생각을 이야기할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야, 조용히 해. 시킨 대로 해. 외워. 네 생각 얘기하지 마. 시험에 안 나와, 네 생각. 질문할 기회를 주지 않죠. 그냥 정해놓은 답을 그냥 그렇게 외우고, 이게 어떤 정해놓은 모범 답을 가지고 얘다 이거 외워라, 얘다 이거 먹어라, 그런 거잖아요. 시킨 대로 해, 이거잖아.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는 것에 늘상 이렇게 훈련이 된 사람들은 어른이 돼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공부만 해갖고, 공부가 뭐예요? 정답이 있는 거를 이해하고 베끼고 토해내는 거잖아. 그대로 내 생각은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아. 그래 학교 대학 가고 취직하면 또 상관이 시키는 대로 하고, 네 알겠습니다. 야, 쓸데없이 네 생각 네 맘대로 하지 마, 이거잖아. 이거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 자유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또 60세 되고 뭐 정년 딱 되면 이제 그만둬. 그럼 또 이제 그만두라니까 그만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롭게 딱 나오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왜? 해본 경험이 없어서. 자유롭게 뭐를 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러니까 남들 눈에는 공부 잘하고 뭐 좋은 직장 다니고 이게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맨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나에게 제일 중요한 건 자유. 자유가 없는 인생은
그게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최악의 그 벌을 주는 게 감옥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감옥에 집어넣으면 어떤 게, 먹고 싶은 것도 내 맘대로 못 먹어, 자고 싶은 것도 내 맘대로 못 자, 그죠? 입고 싶은 것도 내 맘,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시키는 대로 그냥 해야 되잖아. 주는 거 먹고, 잘 때 자고, 텔레비도 내 맘대로 못 봐, 보고 싶은 거 네 맘대로 못 봐, 요것만 봐. 자유가 없잖아. 자유를 구속하는 게 최고의 벌, 그게 감옥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멀쩡한 아이들을, 멀쩡한 사람을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유를 구속하냐라는 얘기죠.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유를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자유를 가꾸고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활용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보고 실천하고 이런 과정에서 발전이 있는 거거든요. 사회 전체가 그렇게 돼야 돼. 그게 역동적이고 그런 데서 창의력도 나오고 내가 자유가 소중하니까 너의 자유도 소중하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존중도 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는 너무 억압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리고 우리가 억압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또 나를 억압하고 또 주변 사람을 억압해. 안 되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거 해 저거 해, 엄마 말 잘 들어 아빠 말 잘 들어, 이게 억압하는 거야. 이게 그렇게 이거 해 저거 해 그런 얘기보다 네 생각은 어떠니?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 그렇게 해줄 테니까 너가 이건 해야 돼. 자유를 주는 것만큼 책임을 느끼게끔 해주는 그런 가정교육과 그런 사회교육과 그런 환경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도 자유롭고 옆에 사람도 자유롭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향유할 때 그 사회도 전체가 자유롭게 되고 그런 자유 속에서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남 탓하지 말고요. 남 탓하지 말고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거는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 하나하나가 변할 때 전체 나라도 변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말자고 나부터 바뀌자고.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자유를 더 만끽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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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